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기표 선생 아시죠?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77살입니다. 장기표. 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네.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이런 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인터뷰 내용을 그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수백만 조회를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상징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 법대 출신인데요. 그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고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청 학년 사건, 청계 피복 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감옥살이를 무려 9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 생활을 12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운동권의 대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길게 했더라고요. 그 내용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핵심을 딱 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회관 있잖아요. 여의도에 국회. 거기에 병원도 있고 의원도 거기에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데 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짜랍니다. 심지어 가족도 공짜랍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의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기표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두 토막으로 나눠서 제가 마치 그 모노드라마를 하는 연극 배우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웨덴 국회의 의원입니다. 오늘 또 자전거를 타고 좁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오전에는 커피 한 잔 타서 마시고 직접 서류를 복사하고는 법안 검토를 했습니다. 법안을 따져보는 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관련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지요. 오후에는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재능을 모두 동원해 한 번 봉사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좀 고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웨덴 국회의원은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나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과 당 지도부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당내에서 입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여의도를 떠나야 합니다. 나는 뇌물을 받고 청탁도 하고 직권을 좀 남용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봉 1억 6천만 원을 받고 의원 회관 내에 목욕탕, 헬스장, 병원 모두 무료로 사용하고 가족들도 일부 시설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지만 다행히 국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실감 나시죠?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가 스웨덴 국회의원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재구성해 본 내용입니다. 장기표 의원의 그 인터뷰를 요약을 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비상식, 몰염치, 특권 의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강렬히 느낀다. 그래서 장기표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36년 만에 한국에서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 정치혁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의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속해서 미온적 반응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직접 창당을 추진할 수 있다. 당을 새로 만든다면 월급으로 400만 원만 받고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만 공천을 하겠다. 오는 17일 제헌절에는 국회 앞에서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한 헌법 소원, 고발 이런 조치도 할 예정이다. 장기표 대표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조사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 장기표 대표가 대답을 합니다.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 고위직 검사, 법관, 행정부 고위 관료 이 사람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180여 가지에 이른다. 그들의 연봉은 1억 5,500만 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4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무료로 사용한다. 병원은 국회의원 가족도 공짜다.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은 모두 9명, 그리고 그중 한두 명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한다.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을 그런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장기표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같은 특권은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비판을 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라고 만든 헌법상 조항이다. 이제는 부정부패 의원들을 숨겨주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민은 수십만 원만 훔쳐도 구속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법조계 전관 예우는 뭐냐? 장기표 대표 대답합니다.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개업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말이 전관 예우지 전관 범죄다. 이건 예우가 아니라 범죄다. 대법원장을 지낸 이모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억 원을 벌었다. 그 후 그는 대법원장이 됐다. 안모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 수입을 올렸다. 그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무총리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다. 홍모 변호사는 대검 기획부장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해 1년 3개월 만에 114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돈은 대부분 수사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한 대가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 결과 힘없는 국민이 고통받는다. 그들을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여야 정당이 특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표 대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정당을 추진하겠다.
이 정당은 월급을 400만 원만 받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보좌진도 3명만 쓰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다. 기존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이런 일을 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서약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수락하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일을 상정했는데 그 위원들은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자신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특권 폐지 시도는 무산됐었다. 질문.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폐지한다기보다는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장기표 의원의 대답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왕이냐? 내려놓는다는 것은 임금이 쓰는 표현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건방진 말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질문.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면 야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쉬워지는 것인가? 대답.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사소한 사안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하면 국민이 금방 알아챈다. 정부가 그런 짓을 하면 정부와 집권당이 타격을 입는다. 질문. 사실은 2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특권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대답.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 지인들에게 이런 운동을 전파해야 한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벌써 유권자들이 특권 폐지를 선언하지 않은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이번 특권 폐지 운동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질문. 현재 한국 정치는 어떤 상태입니까? 장기표 대답.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팬덤 정치 때문이다. 당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수만 건의 문자 폭탄을 보내고 심하게 모욕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민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엎혀서 떠밀려가는 tigor한 행태, 이것은 히틀러가 했던 그 당시랑 비슷하다. 질문.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대답.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했다. 선동가와 군중 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두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주인의식이 그중 하나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독재를 비롯한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질문. 전관 예우가 여전하다.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답. 돈 중심의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공직자 책임과 보람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질문. 민노총도 특권층인가? 대답. 나는 오랫동안 민주노총 때문에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니라 민노총 자기들의 고임금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때문에 생긴다는 말인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대답.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주장과 정리해고 반대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 대기업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한 팬덤 정치, 이게 히틀러 정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절대 특권 폐지 못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도 썼습니다. 전관 예우는 전관 범죄다. 매우 인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